go! 달순의 라이브! 첼시는 도대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폭풍 영입을 계속 하는 걸까요? 정말 첼시 놀랍습니다. 이번 이제 유럽의 이적 시장에서 가장 큰 손, 이 정도의 캐시를 던질 수 있는 팀은 첼시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아약스에서 왼발잡이 공격 자원인 하킴 지에흐를 영입을 했고, 그 다음에 라이프치히에서 스트라이커 티모 베르너를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왼쪽 그 풀백인 레스터의 벤치를 데려오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레버쿠젠의 카이 하베르츠 같은 경우는 거의 임박했다라는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이적료를 가지고 막판 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거 들으셨나요? 골키퍼도 바꿀 생각이 있다? 골키퍼도 자 케파 때문에 이제 조금 그러니까 빅네임을 영입을 하겠다 해서 이름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첼시가 움직일 수 있는 걸까요?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게, 실제 최근에 램파드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위 팀과의 차이를 메우고 싶다. 아직 보강하고 싶은 포지션이 더 있다. 팀 전력을 더욱 끌어올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아직도 배고프다. 그러고 보니까 히딩크 감독이 첼시도 이끌었었죠. 자, 이렇게 지금 계속 더 영입을 하겠다는 건데, 그냥 딱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이럴 수 있죠. 2017년에 첼시가 우승한 다음에 5위, 3위, 지난 시즌 4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승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었다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승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 주위에서 이제 관심이나 궁금함 이런 거잖아요. 근데 돈을 어디서 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이 시국에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만들어가지고 선수를 이렇게 영입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첼시가 이렇게 폭풍 영입을 할 수 있었던 배경, 그 돈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런 얘기는 안 할게요. 무슨 로만 아브라모비치 구단주의 의지, 그다음에 마리나 스카노프스키, 이름이 어려워. 마리나 그라노프스카야라고 하는 그 이제 선수 이적 담당하는 그 있잖아요. 그분의 협상력, 이런 얘기는 그냥 좀 추상적인 얘기, 이런 거 좀 빼고 그냥 순수하게 돈 얘기로만 한번 해볼까?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마련할 수 있었냐? 자, 첫 번째는 역설적이게도 첼시가 영입 금지 처분을 받았던 게 지금의 돈을 확 쓸 수 있는 힘이 된 겁니다. 지난해 여름에 첼시가 그 징계 받아가지고 선수 영입 금지 처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 타임 쉬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풀려가지고 지난 겨울에 선수를 영입할 수 있었는데, 이때는 또 첼시가 돈을 안 썼어요. 보강 안 했습니다. 예. 영입을 안 했어요. 두 타임 쉬었어요. 두 타임 쉰 걸 이번에 그냥 확 쏟아 부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돈이 다른 팀보다 화력이 엄청나게 세진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여름에 몰아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도 선수를 내보내면서 이적시키면서 벌어들였던 선수 이적 수입이 짭짤합니다. 예. 이미 이뤄진 거 한번 볼까요? 지난해 에덴 아자르, 크랙, 레알 마드리드를 보냈죠. 그때 얼마 받아요? 1억 유로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2시즌 동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임대 보냈던 알바로 모라타가 이번에 어떻게 했죠, 여름에? 완전 이적을 했죠. 그러면서 5,600만 유로 또 벌어들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2시즌 역시 임대를 보냈던 이탈리아 아탈란타로. 그래서 이제 이 마리오 파샬리치도 이번 여름에 완전 이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요? 1,500만 유로를 벌었습니다. 그러면 세 선수의 이적 수입으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 2,400억 원입니다. 네. 그런데다가 이제 세 번째, 이게 끝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선수를 더 내보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이적 기대 수입이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봐요. 사실 이 선수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왼쪽 풀백인 마르코스 알론소, 그다음에 역시 풀백인 에메르송, 그다음에 센터백 좀 불안하죠, 커트 주마, 그리고 지금 임대 생활했던 바카요코, 이런 선수들 지금 적극적으로 이적 시장에 내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선수를 많이 정리한다면 벌어들일 기대 수익이 얼마냐? 1,400억 원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이미 실현돼 가지고 벌어들인 돈 2,400억과 지금 이제 정리하면 벌어들일 하면 1,400억, 합치면 얼마예요? 한 3,800억 정도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 돈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 3,800억 정도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돈인데, 이미 지에이하고 베르너를 살 때 얼마 썼느냐? 1,300억을 썼어요. 그럼 아직도 얼마 남은 거? 한 2,500억 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왜 카이 하베르츠 사는데 1,000억 넘는 딜을 하고 또 골키퍼도 바꾸겠다 그러고 왼쪽 풀백 영입하겠다고 하는지. 첼시 무섭습니다. 이번 시즌도 램파드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데뷔 시즌이었잖아요. 감독으로 챔피언십 하다가 램파드 감독이 왔는데 젊은 선수들 위주로 정말 팀을 잘 바꿔냈고 막 해가지고 이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도 가는데, 와, 팀을 어디까지 바꿔놓을까요?
라인업이 진짜 화려할 것 같아. 자, 근데 또 보면 결국 이렇게 요즘같이 막 그 재정적 페어플레이 이런 거 할 때 이런 선순환 구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선수를 잘해서 또 이렇게 팔 수 있는 이런 구조도. 하긴 뭐 첼시는 그때 사실은 한번 확 해가지고 임대를 본 선수들이 많긴 하네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건데 첼시 이런 선순환이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겠습니다.